네, 여야가 오전에 국가정보원 개혁 협상을 사실상 타결짓고 관련 법안의 막바지 조문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논란이 됐던 사이버 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도 관련 법규에 명시하기로 정리가 됐고요. 또 이와 별도로 국정원이 불법적인 심리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정원 개혁안 타결안과 함께 연말 정국에 대해서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모시고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국회 상황부터 좀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지금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태형 의원입니다. 예, 오늘 바쁘시죠? 네네. 예. 지금 우선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던 국정원 개혁안 협상이 타결된 거죠? 예, 타결됐습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자평하시는지요? 글쎄요, 민주당에서 많은 것을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예, 예.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예산안의 연내 처리라는 여당에 또 책무를 또 다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네. 예. 그래서 좀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이렇게 양보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국가 안위가 엄중한 이런 시점에서 국정원의 고유 기능이라든가 설립 취지 예. 이런 부분 손상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막았다. 그리고 또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막고 또 정치 개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부분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좀 많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지만은 교각사로는 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어떤 것들을 꼽으시는 건가요? 왜냐하면은요, 국정원의 고유 기능과 설립 취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정원의 본연의 정보 수집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축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민주당이 많은 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행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걸 꼽겠습니까? 글쎄요, 국정원 직원들이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치 활동을 관여하는 것을 이제 금지한 조항이라든가 예. 또 국정원 직원의 그런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정당 언론사 등 상시 출입하는 금지하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 심리단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의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금지를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정치 개입의 그런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네. 평가한다면. 네. 네. 예. 근데 사실 여야 간의 입장 조율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 네.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야당이 내년 예산안과 연계해서 저희들 입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국정원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들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여야 원내 지도부가 수차례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하면서 이런 협상안이 타결된 거죠. 예. 네. 자, 지금 외촉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요. 네네. 이게 이제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단 말이죠.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여당에서 지금 처리를 원하는 거고, 네. 예, 지금 패키지 딜 얘기도 나오고, 이제 다른 법안하고 같이 이제 네네. 연계해서 처리하겠다, 이제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조율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사실은 어제요. 예. 여야 원내 지도부들이 모든 부분을 다 합의를 했어요. 예. 네. 다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등 강경파들 일부가 예.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반대를 하면서 발목 잡고 있어가지고 어제 이 국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남은 부분이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어요. 예. 조율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거 참 무책임한 행위고 저희가 지금 야당과 협상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지도부한테 위임을 했으면은 지도부가 합의를 이끌어오면은 그 부분을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것도 소수가 반대를 하면은 민주당이 합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못하고 이 합의를 깨거든요. 예, 예.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해외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하는 그런
유치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2조 3천억 원 규모의 지금 해외 자본 유치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부분들은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네. 부분들을 발목 잡고 늘어져서는 안 예, 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예. 네. 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지금 뭐 발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관장님들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군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국정시효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에서 표류하는 조각배를 찾는 것과도 같은 불확실성의 연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정부 활동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마는 국정원은 이번 국정원법 개정에 관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국정원이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통비법, 대테러 활동법, 국가 사이버 테러 방지법 등 필수 법안의 입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국정원 전 직원은 국회 예, 남재준 국정원장의 지금 국회에서 지금 국정원 개혁 특위에서 조금 전 국정원 개혁 법안이 이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인사말을 듣고 있는데요. 네. 오늘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안이 조금 전에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자.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박수현 의원을 연결해서 네. 앞서 이제 새누리당의 의견을 예, 들어봤으니까요. 김태흠 의원 4분 반 얘기 들어봤는데요. 네. 박수현 의원 나와 계시죠? 예, 박수현입니다. 예, 조금 전에 지금 국정원 개혁안이 그 특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내부의 의총을 또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예, 아니 당연히 민주당 의총을 거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예, 보고를 저희 의원들께 드리고 설명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예, 네. 예. 어떤 오늘 그 국정원 그 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네. 또 일정한 성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잡혀가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게 그 정보위원회를 겸임 상임위에서 이제 전임으로 한다든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위 IO 정보관들을 국회나 정당, 언론사, 정보기관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해 왔잖아요. 네. 예. 이런 관행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된 상시 출입은 금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이렇게 한 것, 그 다음에 사이버 심리전 활동에 대한 그 처벌 문제를 명문화하기로 한 것, 그리고 공무원들의 그 정치 관여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 예. 이런 것들은 되게 큰 성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오늘 그 출입 금지의 그 대상 기관을 오늘 그 특위 막판에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것, 국가기관의 문병호 간사는 국가기관의 지방자치단체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해석의 문제로 이렇게 넘기고 갔습니다만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고요. 예. 네. 또 이 금지 행동을 이거를 법규에 명확하게 아직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산 문제나 법안의 문제 등과도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연말 정국의 문제를 생각할 때 예. 아마 의원들이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이 정도의 노력에 대해서 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100% 저희 의견을 다 수용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겠죠. 예.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2월까지 더 논의하기로 한다는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국정원이 지금 걱정하는 대로 이것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민주당은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대테러 능력의 향상이나 대북 어떤 그 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배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논의를 해 가면서 또 저희가 장기 과제로 남겨놓고 있는 국내 파트의 문제나 수사권의 문제 예. 이 문제도 함께 저희가 앞으로 다뤄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왜 국정원이 오늘날 이런 위치가 되었는가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대선에 불법 개입한 문제를 본인들이 자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업자득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좀 환골탈태해서 그야말로 국민에게 국가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그런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반성과 예. 그런 새로운 기회의 그 장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해서 이제 극적인 타결을 이루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가 지금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여전히 이제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당연한 약속입니다. 지난번에 그 사자협의체에서 저희가 합의를 할 때 그 특검은 대상과 시기를 계속 논의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네. 예. 그럼 대상과 시기만 거기에 적시한 것은 이 특검은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문제는 이 국정원 특위 이 개혁 문제가 좀 마무리 거의 되어 가는 이런 수순에 특검의 문제는 반드시 이것은 실시하고 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조금 전에 그 김태흠 대변인께서 이 문제를 그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민주당의 시도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예. 이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왜 이런 상황에 왔는가를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그런 태도다 예.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본인의 기능을 잘할 수 있는 예. 아주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기회다 생각하고 여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지혜를 네. 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40초 정도밖에 이제 균형상 남지가 않아서 말이죠. 네. 끝으로 그 부자 증세 이제 합의했는데 그 배경하고요. 네.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법, 외촉법이 마지막 변수가 된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관련해서 좀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 최고 세율 과세 표준을 3억에서 1억 5천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예. 네. 약 3,500억 정도의 세수를 저희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서 확보함으로써 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외촉법 문제는 이제 오후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예.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를 그 잠정 합의되어 있는 이러한 세법 개정안과 연계시키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세법 개정안은 저희가 그 부동산 그 양도세 중과 폐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와 사실은 교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거기까지 연관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 연말 전국을 잘 풀어내는데 여당으로서 이건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여당이 네. 좀 더 알겠습니다. 넓은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별도로 분리해서 보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박수현 의원 그리고 앞서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평론가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오늘 우선 그 국정원 개혁 타결 조금 전에 전체회의까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뭐 서로 약간씩 그 양보도 하고 해서 이제 그 합의점을 이뤄낸 것 같은데 뭐 어떤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예.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일단 정보위가 전임 상임위와 할 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임됐다는 거는 어떤? 이게 이제 한 의원이 어느 한 상임위원회만 있지 않고 이제 예. 정보위 다른 상임위를 하면서 이제 그 정보위도 같이 겸임하는 거였어요. 네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상임위처럼 그 특정 단독 상임위만 상임위로, 소속되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위가 이제 국회 예산 통제라든지 국회가 국정원을 통제하는데 상당히 좀 한계가 있지 않았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정보위를 상소를 했고 네. 전임 상임위가 한 거거든요. 그 자체도 예. 의미가 있고 예. 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국회가 나름대로 어쨌든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예산 통제권이 강화된 거 이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지난 여야 사자회동 때 이미 합의가 됐던 부분인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뭡니까 지금 국가기관의 상시 출입 문제인데 이 예. 부분이 이제 엊그제까지 며칠 바로 어제 그저께까지도 타결이 안 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네. 상시 출입을 명문화하는데 그칠 것이냐, 예. 그래서 국정원 4개로만 둘 것인가, 아니면 좀 전에 박수현 의원도 바로 얘기를 그 했죠. 얘기입니다. 예. 하나하나 전부 구체적으로 명문할 것인가 네네. 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은 법령이 위반된 상시 출입을 금지한다라는 선에서 하고 나머지는 국정원 4개로 가는 이런 것을 타협된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는 그 형량이 강화된 거, 공무원의 시효가 이제
공소시효가 전체적으로 10년으로 10년으로, 통일된 예.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뭐 공무원, 군 공무원이라든지 그리고 경찰 공무원 그리고 국정 공무원들의 형량이 높아졌어요. 정치가 네. 됐을 때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김태무 의원 말씀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라고 하면서 자꾸 볼멘 목소리를 네. 하시던데 국정원 무력화 이런 뭐 그런 야당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뭐 교각사로 아까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 김태무 의원이 근데 그런 것보다도 여야는 뭐 나름의 입장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단지 이제 국내 파트의 폐지 문제라든지 대공수사권의 이관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장기 과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부분은 해외 정부나 대북 정보 수집에 전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완전히 현재 폐지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장기 과제에 넘기고 연말이지 오늘이 연말인데 네. 어쨌든 이런 쪽이라도 여야가 사실 상당히 타협해서 예산도 통과시키고 해서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어제 철도파업도 여야의 김무성 의원하고 박기춘 의원이 상당히 역할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이제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국정원 그 아이오라 그럴까 활동하는데 어떤 변화가 많이 좀 생기는 겁니까? 아무래도 보면 이제 그동안 국가기관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왜 YTN 비롯한 예, 언론사에서 언론사 같은 사실- 경우도 사실 이제- 뭐 상시로 출입하고 예. 근데 뭐 예전에 못하게 우리-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면? 아니,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죠. 예. 근데 아까 법령 내에서 상시 출입 금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조용히 만나서 얘기하면 그걸 또 상시 출입이라 볼 수 있겠나요? 예.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원래 이제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1961년 네. 처음 출범할 때 원래 부분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예요. 예. 근데 그동안 사실 국가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오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무소불위에 힘을 휘두르고 어떻게 네. 보면은 너무 쉽게 정보를 갖다가 얻었어요. 사실 세계적인 정보기관이라는 CIA라든지 FBI라든지 모사드라든지 영국의 MI5, MI6 이런 식으로 대놓고 누가 이런 얘기하죠. 세상의 정보 스파이 기관인데 국가정보원이 스파이 기관이 명함 파고 다니는 세상의 정보기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 명함에 이름만 써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러죠. 무슨 상무입니다, 무슨 전무입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명함을 갖고 다니는 자체부터가 우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늘 말씀하셨던 정보기관이 비정상화의 정상화 단계의 첫 단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진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거니까 예. 조용한 가운데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 수집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정보 수집 안 하면은 뭐 극단적 예로 어느 정부 기관에 어느 고위 관리가 예를 들어 적에게 매수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대개 검찰이나 경찰이라는 것은 고소 고발된 사건을 갖다가 처벌하고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그걸 사전에 방첩을 하고 네. 사전에 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정보기관이 해야 돼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 FBI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같이 CIA, FBI가 한 개 기관인 즉 국가정보원에 혼재되어 있는 것만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그러나 티 안 나게 예. 표 안 나게 예. 상대방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그 야당 문병호 이번에 간사 그 얘기하더군요. 어느 방송 나와서 각 지금 기관에서 자기들한테 볼멘 소리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오들이 괜히 이런저런 간섭하는 듯한 신경 쓰인다. 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아이오 기능을 하되 네. 그런 것을 갖다 조용한 가운데 그야말로 조용한 가운데 정보 수집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정치 개입 여지는 좀 줄어들고 정치 개입을 하지 말아야죠. 예, 본연의 업무를 본연의 이제 업무는 하게 당연히 된다는 해야죠. 거죠. 예. 이번에 정치 개입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네. 특히 정파적으로 정치 개입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본연의 정보 수집 기능은 더 세련, 네. 선진화되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요, 예. 저는 이 여야의 합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법령으로도요 공무원 정치 개입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국정원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예. 국정원 직원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야당이 지금 법령이 위반된 상식을 금지한다 선에서 양보한 게 다른 것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연히 이해는 가고 입장이 이해는 갑니다만 과연 이 법령 가지고 이 상징적인 선언적인 이 법령 가지고 과연 예. 지금 이 황 의원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잘 타파될 수 있을지는 저는 예.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뭐 차차 장기 과제로 넘어가고 그랬으니까 지켜봐야 되겠고 올해 정치를 돌이켜 볼 때 저는 블랙홀의 정치다 그리고 프레임의 정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네. NLL 문제, 대화로 문제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여기에 상당히 국정원이 개입돼 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런 지적과 비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정원의 개혁이 이슈로 떠올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내년도에는 뭐 이런 뭐 NLL 대화로 이런 데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 국정원은 새로운 모습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과거에 발목이 잡힌 한 해였다. 뭐 이제 이런 네. 표현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 앞에 김태흠 의원하고 박수현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 외촉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이제 여당에서 좀 통과시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제 야당은 이제 뭐 부자 증세라든지 조금 전에 국정원 개혁안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패키지 딜 사실 뭐 이런 맞- 연기하려고 하는 것 맞죠. 같아요. 네. 여당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마지막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산안 처리가 예산안 처리 될까요? 전 뭐 100% 될 것 같아요. 100%란 말씀도 절대적이라는 측면에서 좀 약간 조심스럽게 하는 전 100% 될 것 같고 예.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사실 여야가 상당히 쟁점 법안이었고 또 특별한 뭐 어떤 특정 기업을 뭐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좀 제기된 것도 사실인데 어느 기업이에요? 그 얘기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 뭐 일단 신문은 LG 칼텍스 얘기하는 거예요. 네. LG 뭐 칼텍스 그런 얘기가 계속 몇몇 회사를 나왔던 봐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래서 아마 야당이 더 민감했던 부분이 GS 있어요. 칼텍스가 아닌가요? 예. GX 칼텍스가 예, GS 칼텍스죠. 그죠? LG가 GS 바뀌었으니까 예, 그 예. 부분인데 아무튼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 문제 가지고 예산이 통과 안 될 확률은 거의 적어요. 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전 이번에 그 새누리당이 연말에 어제 오늘 상당히 예. 좀 평가 좀 해주고 싶은 게 잘하고 있죠? 부자 증세라는 것이 어쨌든 철회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강조했는데 물론 세율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제 소득세 최고 구간을 1억 5천원 낮췄다는 거. 2억도 아니고. 예. 법인세도 1%포인트 올렸죠. 올려줬고 그건 이제 최저한 세율이니까 네. 법인세 자체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새누리당이 상당히 양보한 것 같고 예. 내년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간다면은 여야가 이른바 저는 그 정쟁이란 말에 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정쟁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보면 이제 법사위가 이제 문제인데 지금 앞서도 뭐 기자 리포트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법사위원장이 박영선 의원 아닙니까? 근데 박영선 의원이 지금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대해서 상당히 보면 나름대로 일정 뭐 확실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한 기업에만 적용되는 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법이라는 건 기본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이 법인데 예. 아무래도 야당 강경파들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심혈을 기울이느냐 네. 특정 재벌 봐주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듯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발목 잡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 분위기가 지금 연말 이제 몇 시간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연말 내에 예산안 통과시키고 관련 법안들 통과시키는 가운데 네. 여당도 크게 패키지 알겠습니다. 빅딜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니까 잘 네. 되리라고 잘 되죠.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늘 나오셔서 도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